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정오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4.1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맨하튼과 뉴저지 강변 공원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기며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4.1 독립기념일을 맞아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에서는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져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마련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25분간 무려 4만 발의 폭죽을 터뜨려 1분마다 1,600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성조기를 의미하는 듯 빨강, 파랑, 하얀색의 조명으로 꾸며져 불꽃놀이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줄라이 4를 해서 미국 역사도 알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Fireworks is nice. I liked they just threw all the colors in all at the same time. So it was pretty fun. 밤하늘을 수놓은 메이시스 백화점의 화려한 불꽃놀이로 공원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추억을 간직한 채 뜻깊은 독립기념일을 보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허드슨 강에 바지선을 띄워 4만 개의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허드슨 강가로 나와 미국의 독립 23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연방 기념일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한 불꽃놀이가 뉴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불꽃놀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허드슨 강가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왔고 일단 뉴욕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기 때문에 오늘 독립기념일에서 가족들과 같이 불꽃놀이 구경 나왔습니다. I'm enjoying my time here.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올해 불꽃놀이에는 튤립 모양의 불꽃놀이와 별똥별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 등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으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So it's a beautiful thing. Proud to be in America and see something to celebrate our independence today. About the fireworks, I think it was really cool because they had a lot of lights and it was really long. So it was really interesting. Everybody got their attention paid and there was a lot of wows from the crowd. Everybody was like, wow. 화려한 불꽃놀이는 맨해튼 고층 빌딩에 반사돼 장관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과 법규 내용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해 뉴욕 인근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크고 다양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 전역의 데비카드 수수료가 7월 21일부터 건당 평균 44센트에서 12센트로 인하돼 소비자와 업주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수 국적을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했습니다. 또한 뉴욕주의 동성결혼은 7월 25일부터 허용됩니다. 이외의 뉴욕 지역에 새롭게 달라지는 법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7월 23일부터 인상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은 시간당 50센트 오른 3달러, 그 외 맨해튼 다른 지역은 25센트 오른 1달러가 됩니다. 또한 뉴욕시 수도요금도 7월부터 7.5% 인상됩니다. 그 밖에 지난 24일 통과된 렌트 안정법과 재산세 인상 상한선 제도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변경된 뉴욕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뉴저지 커네티컷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방법인 스코어 카드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뉴저지 펜실베니아르인은 델라웨어 항만공사 관할 4곳의 교량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현재 4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커네티컷 지역에는 7월 1일부터 6%이던 판매세가 6.35%로 오르며 50달러 이하 의류와 신발에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이 폐지됩니다. 한편 8월까지 비준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시행되면 한국산 공산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영화제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2011 한국영화의 밤 네 번째 시리즈 한여름밤의 스릴러가 5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네 번째 시리즈로 한여름밤의 스릴러를 선정해 그 첫 번째 작품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5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이번 한여름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제10회 뉴욕 아시안영화제의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전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한국의 수준 높은 스릴러 영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뉴욕 아시안영화제의 한국영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스릴러 영화들을 저희가 11편 엄선해서 상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더욱더 풍성한 한국의 스릴러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안영화제 한국 영화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한국영화의 밤 트라이베카 극장에서 열리는 스릴러 영화들도 많이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마더는 누명을 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엄마라는 설정과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 처하게 되는 딜레마를 스릴러 장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제62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공식 초청받아 외신들로부터 격조 높은 구성과 감독의 장기로 묻어진 무드가 물씬 나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여름밤의 스릴러 시리즈는 19일과 다음 달 2일, 16일 2주 간격으로 사생결단과 세븐데이즈, 비열한 거리가 상영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 하원 세비위원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하원 세비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한미 FTA와 미 콜롬비아 FTA, 미 파나마 FTA 등 3개 FTA 이행 법안 초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5일 통보했습니다. 캠프 위원장이 제시한 7일 회의의 심의 안건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 지원 TAA 제도의 연장 문제가 빠져 있어 민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런 커큰비 무역대표부 대표는 하원 세위에 FTA 심의 착수를 환영하면서도 TAA 문제를 심의 안건에 포함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주택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대형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 조정을 해준 사례는 벌써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융자 조정을 신청해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차압 위기를 부채질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 융자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지난 5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브랜드의 제품을 가진 비율이 전체의 45.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컴스코어가 지난 5월 11일 현재 미국 휴대전화 가입자 2억 3,4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점유율 등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3개월 전과 같은 24.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LG전자가 21.1%를 기록했고 이는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3위는 15.1%를 기록한 모토로라가 차지했으나 1%포인트 낮아졌으며 5위인 리서치 인모션도 8.1%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북한 또는 북한의 동조 세력이 올해 초 벌어진 한국 정부와 금융권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5일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맥카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맥카피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09년도 미국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켰던 대대적인 공격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맥카피 보고서는 한국의 220여
10여 개 이상의 사이트를 목표로 했던 올해 사이버 공격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정찰 임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주요 인터넷 기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며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이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4월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미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23%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 연봉 분석업체 에퀴라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200대 기업의 CEO 중간 연봉이 1,08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하던 2008년과 2009년에는 CEO 연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CEO 연봉 상승폭이 컸습니다. 종합미디어그룹 비아콤의 필립 다우먼 대표는 총 8,450만 달러를 받아 1위 자리에 올랐고 CBS의 레슬리 문베스가 연봉 32% 올라 5,6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일반 노동자 봉급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주급 75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겨우 0.5%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하락한 셈입니다. 미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고객들에게 공짜 주유 카드나 주유 할인 카드를 제공하는 유가 할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과 의류 등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이 이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업계의 판단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잡화, 의약, 화장품 소매업체 CVS는 특정 제품을 30달러어치 사는 손님에게 10달러짜리 주유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할인업체 월마트도 지난주 18개 주의 월마트 주유소나 머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서 월마트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고객에게는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10센트 할인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한 가운데 수당의 부당 청구나 사기 등으로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SA Today는 5일 미 연방노동부 통계를 인용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9달러당 1달러가 초과 지급되는 등 초과 지급 비율이 11.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간 모두 1,56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미국민들에게 지급됐지만 이 중 10.6%인 165억 달러는 지급될 필요가 없는데 지급된 셈이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30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연방항공우주국의 직원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플로리다주의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지난 1981년 4월 12일 콜럼비아호 발사로 시작된 나사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오는 8월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마지막 비행에 나서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사 측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폐지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모두 8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감원바람은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USA Today지는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7월 6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오늘 하루 90도로 웃도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서양화, 동양화, 민화, 조각, 초상화 등 다양한 클래스를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스를 위한 썸머 아트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47-5617 사라미술학원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탁구장이 지난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을 축하하는 친선 교류 탁구 경기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 탁구협회가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는 다민족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졌으며 시종일관 탁구를 치며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단체전과 개인 복식, 개인전 순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다음 경기는 유엔 본부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시티즌 포 러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류씨 종친회 모임을 발기한 지 4주년을 맞아 7월 10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념식과 총회를 갖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종회와 유대, 장학사업에 관한 그리고 종친회 임원 개선과 충원도 논의 및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갤러리 원앤나인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여성, 요리, 건강 등의 강좌를 통해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라이브 인 아트 프로젝트를 주최합니다. 현재는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7시에는 사진 전문가가 직접 무료 사진 워크숍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며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름답게 욕망하랍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특파원으로 알려진 조주희 ABC 뉴스 한국 지국장이 국내 최초로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생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현명한 욕심, 즉 아름다운 욕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근 20년 동안의 외신 기자로서의 삶을 최초로 공개한 책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중간탑은 뉴저지의 최고 공립학교인 버건 아카데미 학생회장의 한인 여학생이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12학년이 되는 이가영 양, 미국 이름도 예쁘군요. 호프입니다. 이 버건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해켄색에 있는 뉴저지주의 그 대표적인 특목고죠. 최근에 뉴스위크가 발표한 전국 공립교 순위 1000개 학교 중에 23위를 차지한 우수한 학교죠. 이 양은 3년 동안 꾸준히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해왔고 지난해에는 부회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좀 밝혀야 되겠군요. 엘렌데일에 사는 이상훈, 이은연 씨의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자금이 끊겨서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 축소 위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위기라는 내용입니다. 뉴욕시의 학교 지원금이 평균 2.4% 삭감된 데다가 연방정부 경기 부양 자금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뉴욕시 무료 급식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29,000달러 미만이면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한인경찰협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뉴저지에 살면서 타운과 카운티 그리고 연방법 집행기관에서 활동하는 30여 명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비영리 기관으로 정식 등록을 했고 승인도 마쳤다고 합니다. 창립은 벌써 10년 전에 했고 매년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댄스 파티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에세이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삿짐 업체들 철퇴를 맞았다. 뉴저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주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국이 면허와 보험이 없이 센터를 운영해온 이삿짐 센터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허튼 카운티에서만 4개 업체가 적발됐고 저지시티에서 2개 업체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려면 소비자국이 발급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 보상과 창고 유지에 필요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 뉴저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고객들에게 예상 가격이 명시된 영수증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탑은 시원한 사진과 함께 평창 운명의 날이 밝았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 앞으로 이제 3시간 후면은 발표가 되겠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오전 11시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경쟁 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들이 경쟁되는 도시죠. 앞으로 그 3시간 후에 발표될 이 결과는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 시간은 뉴욕 시간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11시께 자크록의 IOC 위원장이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48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없게 되면 상위 2개 도시를 상대로 해서 2차 투표, 다시 말하면 결선 투표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그 뉴욕 일원의 젊은 한인들이 한국의 복수 국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국 국적 포기는 증가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 국적 허가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뉴욕 총영사관 민원 업무 실적이 옆에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학비가 가장 싼 미국 내 대학 탑10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주 공개한 학비 식대 비교인데요. 7위와 8위가 뉴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학인 큐니, 리먼 칼레지와 또 역시 시립대학인 존 제이 칼레지가 8위에 랭크되어 있고 가장 싼 대학은 1위는 사우스 텍사스 칼레지로 학기당 1,317불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여름이 돼서 노출의 계절이 됐는데 강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성 기사입니다. 그 뉴욕시경이 지난 5일 공개한 범죄 건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6월 26일 현재까지 711건의 강간 사건이 접수됐다. 이것은 지난해 613건보다 약 16%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 옆에 뉴욕시의 주요 순찰대별 강간 사건 접수 현황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맨하탄 남부가 62%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군요. 여기서 7월 6일 수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